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한미정이고 올해로 72입니다. 저는 책 냄새를 좋아하는 전직 사서입니다. 38년을 도서관에서 보냈습니다. 손때 묻은 책 등을 정리하고 반납함에 쌓인 책들을 제자리에 꽂으며 때로는 누군가 놓고 간 책갈피 속 메모를 읽기도 했습니다. 이 책 덕분에 위로받았어요. 다시 읽고 싶어요. 그런 짧은 문장들이었습니다. 저는 그 메모들을 모아두었습니다. 책은 사람을 구하지 않지만 사람을 기다려준다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제 딸 유나는 작은 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딸은 가끔 신문이나 방송 인터뷰에서 제 노년을 새로운 시도라고 말하곤 합니다. 그 시도의 곳이 지금 제가 지내는 공동주택입니다. 퇴직 후 1년쯤 지났을 때 유나가 제안했습니다. 엄마, 혼자 사시기엔 집이 너무 크잖아요. 요즘 좋은 곳 있어요. 유나의 회사는 어르신 건강 돌봄 사업이라는 이름으로 노인 공동주택 연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첫 번째 곳이 바로 루미에르 레지던스였습니다. 예술가, 교수, 전문직 은퇴자를 위한 공간이라고 했습니다. 혼자 사는 노인이 아니라 전문성을 가진 어르신 공동체라는 새 이름으로 꾸며진 곳이었습니다. 처음 유나에게서 안내 책자를 받았을 때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여기 들어가면 엄마가 너한테 짐이 안 되는 거니? 유나는 웃으며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그런 말 하지 마세요. 그냥 좋은 곳이에요. 안전하고 사람들도 있고 여러 가지 할 것도 많고요. 그날 밤 저는 안내 책자를 펼쳐놓고 한참을 들여다봤습니다. 밝은 현관홀, 넓은 공동 부엌, 책 읽는 방, 그림 전시 공간. 사진 속 어르신들은 모두 단정하게 차려입고 환하게 웃고 계셨습니다. 그 웃음이 너무 완벽해서 오히려 불안했습니다. 저는 결국 입주를 결정했습니다. 유나의 제안을 거절할 이유를 찾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하자면 혼자 사는 집이 점점 더 넓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빈방 2개, 식탁에 혼자 앉는 저녁, 밤마다 들리는 복도의 발자국 소리. 외롭다고 말하긴 싫었지만 외롭지 않다고 말할 수도 없었습니다. 입주일 유나가 짐을 날라주었습니다. 책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유나는 땀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여기서 프로그램도 하고 인터뷰도 조금만 해줘요. 엄마 이야기가 다른 분들께 힘이 될 거예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쪽이 씁쓸했습니다. 제가 정말 누군가에게 힘이 되는지 아니면 홍보에 쓰일 이야기가 되는지 모르겠다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현관홀에는 사진전이 열리고 옆에는 함께 쓰는 부엌이 있었습니다. 복도는 깨끗했고 조명은 따뜻했습니다. 제 방문 아래에는 책과 함께 사는 사람이라는 문구가 붙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 문구를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문구는 제가 고른 것이 아니라 홍보 직원이 붙인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저 입주 신청서에 전직 사서라고만 적었을 뿐인데 누군가 저를 대신해 문장을 완성해버린 것입니다. 저녁 공동식당에서 환영 저녁 식사가 있었습니다. 입주민 15분이 모였습니다. 전직 대학 교수님, 화가님, 번역가님, 건축가님. 모두 자신의 경력을 간단히 소개하셨습니다. 제 차례가 왔을 때 저는 짧게 말했습니다. 한미정입니다. 도서관에서 일했습니다. 박수가 터졌습니다. 공동체 관리자가 환하게 웃으며 덧붙였습니다. 미정 선생님은 저희 레지던스의 첫 책 읽기 프로그램을 이끌어 주실 거예요. 저는 당황했습니다. 그런 약속을 한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기대 어린 눈빛 앞에서 저는 그저 미소 지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밤에 침대에 누워 천장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나는 이곳에서 정말 살고 있는 건가? 아니면 누군가의 계획서 속 사람이 된 걸까? 창밖으로 가로등 불빛이 들어왔습니다. 저는 책장에 꽂힌 책들을 바라봤습니다. 제가 고른 책들, 제가 읽은 책들. 그 책들만이 제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나머지는 아직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이 방도, 이 문패도, 그리고 제 이름 아래 적힌 저 문장도.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한미정, 너는 누구냐? 대답은 들리지 않았습니다. 이곳 생활은 규칙적입니다. 월요일과 수요일, 금요일은 오전 10시에 운동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의자에 앉아 팔다리를 천천히 움직이고 강사는 밝은 목소리로 하나, 둘, 셋 구령을 외칩니다. 화요일과 목요일은 문화 프로그램입니다. 그림 감상이나 음악 이야기 모임이 열리고 누군가 준비한 자료를 함께 봅니다. 주말에는 입주민 전체 모임이 있어 다음 주 일정을 공유하고 건의사항을 듣습니다. 처음 일주일은 모든 것이 새로웠습니다. 깨끗한 복도, 따뜻한 난방, 제때 나오는 식사. 하지만 2주일쯤 지나자 묘한 느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시간이 정해져 있고 모든 활동이 미리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제 하루는 누군가 짜놓은 시간표 위를 따라가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작은 책 읽기 모임을 제안했습니다. 관리실에 신청서를 냈고 일주일 뒤 승인이 났습니다. 게시판에 공지를 붙이자 첫날 10분이 오셨습니다. 다들 반가워하셨고 저도 기뻤습니다. 오랜만에 책 이야기를 나눌 수 있다는 생각에 마음이 설렜습니다. 그 중에 송나원 선생님이 계셨습니다. 제 또래이고 예전에 연극을 만들던 분이셨습니다. 걸음은 느리지만 말씀은 또렷하고 눈빛이 살아 있었습니다. 모임이 끝나고 복도에서 마주쳤을 때 선생님이 낮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미정 씨, 여기 분들 다 웃는데 눈은 안 웃네요. 마치 판에 올려둔 웃음 같아요. 그 말이 제 마음을 콕 찔렀습니다. 저도 느끼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친절했지만 그 친절 뒤에 무언가 공허한 것이 있었습니다. 인사는 나누지만 진짜 이야기는 나누지 않는 느낌. 함께 있어도 혼자인 것 같은 기분. 며칠 뒤 홍보팀 직원 2명이 제 방 앞에 섰습니다. 한 사람은 휴대폰을 들고 있었고 다른 사람은 작은 조명을 들고 있었습니다. 미정 씨, 입주민 이야기 영상을 찍을게요. 1분 정도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사서로서 느끼는 마음과 여기에서의 기쁨을 자연스럽게 이야기해 주세요. 휴대폰 화면에는 미리 써둔 대본이 떠 있었습니다. 저는 책을 사랑하는 사서였습니다. 이곳에서 새로운 친구들을 만나고 안전하고 따뜻한 환경에서 지낼 수 있어 감사합니다. 저는 화면을 보며 그대로 읽었습니다.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행복이라는 단어가 입안에서 모래처럼 굴렀습니다. 카메라가 꺼지자 직원이 말했습니다. 좋아요. 따뜻한 느낌이 잘 나왔어요. 이번 주 안에 홈페이지랑 SNS에 올릴게요. 그들이 가고 나서 저는 방문을 닫고 침대에 앉았습니다. 거울 속 제 얼굴을 보니 낯설었습니다. 저는 지금 무엇을 했을까? 진짜 제 이야기를 한 걸까? 아니면 누군가 원하는 이야기를 연기한 걸까? 밤에 천장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나는 이곳에서 정말 살고 있는 건가? 아니면 누군가의 계획서 속 인물이 된 걸까? 제 하루는 제 것인가? 아니면 프로그램표 속 한 칸인가? 송나원 선생님 말씀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판에 올려둔 웃음. 저도 그런 웃음을 짓고 있는 건 아닐까? 편안함과 안전함을 얻은 대신 제 목소리를 어딘가에 두고 온 건 아닐까? 창밖으로 가로등 불빛이 고요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불을 덮으며 중얼거렸습니다. 내일은 조금 다르게 살아봐야겠다고.
어떻게 다르게 살지는 아직 모르겠지만 적어도 제 얼굴로 웃어야겠다고. 목요일 저녁 딸 유나에게서 문자 메시지가 왔습니다. 엄마, 오늘 영상 올라갔어. 반응 정말 좋아. 댓글도 많이 달렸고 지역 신문에서 취재 요청도 들어왔어. 저는 휴대폰을 들고 한참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답장을 보냈습니다. 인터뷰는 내가 선택할게. 곧 답장이 왔습니다. 엄마, 너무 딱딱하게 굴지 마. 좋은 얘기만 하면 돼. 다들 엄마 이야기에 힘을 얻는다고 하잖아. 저는 전화를 걸었습니다. 몇 번의 신호음 끝에 유나가 받았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야? 지금 회의 중이라서. 유나야, 너는 왜 내가 이곳에서 느끼는 답답함을 묻지 않니? 전화기 너머로 잠깐 정적이 흘렀습니다. 유나의 목소리가 조금 낮아졌습니다. 엄마가 외롭다고 하셔서, 혼자 계시는 게 위험하다고 하셔서 우리가 정말 많이 알아보고 준비했잖아요. 이곳이 제일 좋다고 해서 선택한 거예요. 그래, 내 노력 정말 고맙다. 그런데 유나야, 내가 원하는 건 누군가의 노력이 만든 결과물이 아니라 내 마음이야. 내가 무엇을 느끼는지, 무엇이 불편한지 그걸 물어봐 줬으면 했어. 유나의 목소리가 약간 떨렸습니다. 그럼 엄마는 지금 불편하다는 거예요? 여기가 싫다는 거예요? 싫은 게 아니라 내가 누군지 잊어버릴 것 같아. 모든 게 정해져 있고 모든 말이 미리 써져 있고 내 하루가 내 것이 아닌 것 같아. 그리고 그 영상, 나는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한 게 아니었어. 엄마, 그런데 그게 홍보잖아요. 사람들한테 좋은 인상을 줘야 하고 이 시설이 얼마나 좋은 곳인지 보여줘야 하고. 유나야. 제 목소리가 생각보다 단호하게 나왔습니다. 나는 홍보용 사람이 아니야. 나는 내 엄마고 한미정이야. 내 이야기는 누군가를 설득하기 위한 도구가 아니라 진짜 내 삶이어야 해. 전화기 너머로 유나가 한숨을 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나도 힘들어요. 회사 운영하면서 엄마 걱정까지 하는 거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라도 엄마가 안전하게 지내시는 모습을 보면 나도 안심이 되는 거예요. 그 말에 제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제 외로움이 딸에게 짐이 되었다는 걸 그제야 분명하게 깨달았습니다. 유나야, 미안해. 엄마가 내게 짐을 지운 것 같구나. 아니에요, 엄마. 그게 아니라. 괜찮아. 엄마도 생각해 볼게. 그런데 한 가지만 약속해줘. 앞으로 내 이야기를 쓰거나 영상을 찍을 때는 먼저 나한테 물어봐줘. 내가 정말 그렇게 느끼는지, 그 말이 진짜 내 말인지. 그것만 약속해줘. 유나는 한참 뒤에 대답했습니다. 알았어요, 엄마. 약속할게요.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침대에 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딸이 미워서가 아니었습니다. 제 고운 부탁 한마디가 어느새 딸의 일거리가 되었고 그 과정에서 저는 사례가 되고 홍보 도구가 되어버린 것이 슬펐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저 자신이 제 목소리를 잃어가고 있다는 게 두려웠습니다. 편안함을 얻는 대신 저는 무엇을 잃고 있는 걸까? 안전함을 얻는 대신 제 이름은 어디로 사라지고 있는 걸까? 창밖에는 어둠이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저는 휴지로 눈물을 닦으며 생각했습니다. 내일부터는 달라져야겠다고. 어떻게 달라질지는 아직 모르지만 적어도 제 입으로 제 이야기를 해야겠다고. 누가 써준 대본이 아니라 제 언어로요. 다음 날 아침 저는 게시판 앞에 섰습니다. 거기에는 여러 안내문이 붙어 있었습니다. 그중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입주민 안전수칙 -밤 9시 이후 외출 시 경비실에 신고 바랍니다. 밤 10시 이후 외출은 금지됩니다. 저는 그 문구를 한참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오늘은 작은 규칙 하나를 깨보기로. 저녁 식사 후 송라원 선생님께 문자를 보냈습니다. 선생님, 밤에 산책 같이 하실래요? 강변으로요. 잠시 뒤 답장이 왔습니다. 좋지요. 9시에 현관에서 만나요. 9시 정각 선생님은 지팡이를 짚고 나오셨습니다. 경비실을 지나칠 때 경비원이 물었습니다. 어디 가세요? 산책이요. 9시가 넘었는데요. 곧 돌아오실 거죠? 저는 대답 대신 고개만 끄덕이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강변 길은 고요했습니다. 가로등 불빛 아래로 우리 두 사람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습니다. 선생님이 천천히 입을 여셨습니다. 미정 씨, 여기 와서 얼마나 됐어요? 한 달 정도요. 어때요? 편해요?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편하기는 한데 제가 사라지는 것 같아요. 모든 게 정해져 있어서 제 선택이 필요 없는 느낌이에요. 선생님이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나도 그래요. 예전엔 연극을 만들었잖아요. 밤새 대본 고치고 배우들이랑 싸우기도 하고 그러다 새벽에 라면 먹고. 그게 힘들었지만 내 시간이었어요. 여기서는 모든 게 안전하고 깨끗한데 내 시간이 없어요. 누군가 짜놓은 시간표만 있죠. 우리는 한참을 걸었습니다. 강물 소리가 들렸고 바람이 차가웠습니다. 그런데 그 차가움이 좋았습니다. 살아있다는 느낌이 들었으니까요. 선생님, 저 어제 딸하고 싸웠어요. 제가 홍보 도구가 된 것 같다고 했더니 딸은 자기도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둘 다 맞는 말이네요. 딸은 엄마 걱정에 최선을 다한 거고 엄마는 자기 목소리를 찾고 싶은 거고.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선생님이 멈춰 서서 강을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작은 것부터 되찾아야죠. 내 시간, 내 선택, 내 말. 오늘 이 산책처럼요. 돌아올 때는 10시가 훨씬 넘어 있었습니다. 현관문이 잠겨 있었습니다. 경비실 초인종을 누르자 경비원이 나왔습니다. 두 분 지금 몇 시인 줄 아세요? 규칙 어기시면 안 되죠. 저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밤 산책이 불면증에 도움이 돼서요. 앞으로도 가끔 늦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규칙은 규칙입니다. 안전 문제도 있고요. 그럼 책임 서류 같은 걸 쓰면 안 될까요? 제 선택이니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경비원은 난처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건 관리실에 문의하셔야 할 것 같은데요. 다음 날 아침 저는 관리실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입주민 게시판에 글을 올렸습니다. 안전을 해치지 않는 자유를 제안합니다. 우리는 보호받아야 할 사람들이지만 동시에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어른들입니다. 밤 산책, 외출 시간, 프로그램 참여 여부 등에서 조금 더 자율성을 가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일주일 뒤 입주민 전체 회의가 열렸습니다. 20명 정도가 모였고 시설장도 참석했습니다. 제 목소리는 떨렸지만 분명했습니다. 저는 이곳이 불편해서가 아니라 제 삶을 살고 싶어서 이 제안을 했습니다. 안전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안전만으로는 살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도 선택이 필요합니다. 몇몇 분들이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시설장은 메모를 하며 들었습니다. 회의가 끝난 뒤 홍보팀 직원이 다가왔습니다. 미정 씨, 이런 논의 과정도 좋은 홍보 자료가 될 것 같아요. 입주민 주도의 민주적 운영 이런 식으로요. 저는 웃으며 답했습니다. 아니요. 이건 홍보가 아니라 우리 삶입니다. 누군가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날 저녁 유나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엄마, 게시판 글 봤어. 혹시 기자가 물어보면 뭐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저는 천천히 답장을 썼습니다.
유나야, 이렇게 생각해줘. 내 삶은 내 것이야. 인터뷰나 취재는 먼저 내 허락을 받고 해줘. 내가 하고 싶은 말만 할 거야. 오래 걸렸지만 제 말과 생각이 제 자리를 찾아가는 느낌이었습니다. 봄이 오기 전 저는 작은 결정을 했습니다. 이곳 공동주택은 계속 2대, 도서관과 가까운 작은 원룸을 월세로 빌리기로 했습니다. 낮에는 그곳에서 도서관 봉사활동을 하고 저녁에는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는 생활이었습니다. 2개의 집을 오가는 것이 불편할 수도 있었지만 저에게는 숨통이 트이는 느낌이었습니다. 유나에게 전화로 말했을 때 딸은 처음에 놀랐습니다. 엄마, 그럼 월세를 또 내야 하잖아요. 여기 관리비도 내고 있는데? 괜찮아. 내 연금으로 충분해. 그리고 유나야, 나는 한 곳에만 묶여 있고 싶지 않아. 2곳을 오가면서 내가 선택하는 하루를 살고 싶어. 며칠 뒤 유나가 직접 찾아왔습니다. 딸은 작은 원룸 방문 앞에 서서 한참을 둘러보더니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엄마, 내가 너무 밀어붙였어. 미안해. 엄마가 안전하게만 지내시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엄마한테는 다른 것도 필요했구나.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도 미안해. 나도 내 외로움을 남의 할 일로 만들어버렸구나 싶어. 우리 둘 다 배우는 중이네. 유나가 작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에는 안도와 미안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엄마, 그럼 이 방에서 집들이 한번 해요. 제가 음식 준비할게요. 아니야. 내가 할게. 간단하게. 첫 집들이 날 송나원 선생님과 공동주택 이웃 서너 분이 오셨습니다. 유나도 퇴근 후 달려왔습니다. 저는 감자를 삶아 소금에 찍어 대접하고 작은 찻잔에 보리차를 나눴습니다. 테이블은 좁았지만 사람들 목소리는 따뜻했습니다. 벽에는 제가 직접 고른 문구를 붙였습니다. 책은 사람을 구하지 않지만 사람을 기다려줍니다. 예전에 제가 사서로 일하면서 느꼈던 말이었습니다. 책은 답을 주지 않지만 그 사람이 답을 찾을 때까지 묵묵히 거기 있어 준다는 뜻이었습니다. 송나원 선생님이 그 문구를 보시며 물으셨습니다. 미정 씨, 결국 여기서 뭘 찾으셨어요? 2집을 오가면서까지.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권리라고 하면 너무 크고 취향이라고 하면 너무 작습니다. 저는 허락을 찾았습니다. 남이 짜준 시간표가 아니라 제 숨 쉬는 속도에 맞춰 살도록 저 자신에게 허락하는 일 말입니다. 유나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선생님이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게 제일 어려운 일이죠. 나이 들수록 더 어려워지고. 맞아요. 그런데 이제는 알겠어요. 안전하고 편안한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나로 사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걸요. 밤이 깊어 모두 돌아가시고 유나도 집으로 갔습니다. 혼자 남은 방은 조용했습니다. 저는 달력을 펼쳤습니다. 거기에는 제 손글씨가 빼곡했습니다. 화요일 동네 도서관 봉사 오전 10시. 목요일 강변 산책 저녁 7시. 토요일 유나와 영화 오후 2시. 일요일 공동주택 책 모임. 누가 정해준 시간표가 아니라 제가 쓴 시간표였습니다. 물론 빈칸도 많았습니다. 그 빈칸은 제가 그날 채울 수 있는 여백이었습니다. 스탠드를 끄고 창문을 열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들어왔습니다. 3월의 밤 공기는 아직 쌀쌀했지만 그 안에 봄이 섞여 있었습니다. 가슴속이 시원해졌습니다. 저는 여전히 나이를 먹고 있습니다. 무릎은 가끔 덜컥거리고 사람 이름을 잊을 때도 있습니다. 계단을 오를 때 숨이 차고 안경 없이는 글자가 흐려집니다. 그래도 제 이름 3글자만은 또렷합니다. 한미정. 누군가의 성공 사례가 아니라
제 자리에서 제 목소리로 사는 사람. 딸 회사 기사 속 감동적인 꼬리표가 아니라 딸과 나란히 걷는 사람. 예쁜 홍보 책자 속 미소 짓는 모델이 아니라 밤 산책을 다녀와 스스로 문을 여는 사람. 저는 기꺼이 나이 들겠습니다. 다만 누구의 계획이 아닌 제 말과 제 삶으로요. 창밖으로 가로등 불빛이 깜빡였습니다. 어디선가 고양이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이불을 덮으며 생각했습니다. 내일은 또 어떤 하루일까? 어떤 선택을 할까? 누구를 만날까? 그 질문들이 이제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설렜습니다. 제 하루는 이제 제 것이니까요. 여러분의 인생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우리는 언제든 나답게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남이 정해준 방식보다 오늘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스스로 허락해 보세요. 혼자 있는 시간은 텅 빈 시간이 아니라 나를 다시 알아가는 시간입니다. 외로울 때는 한 걸음만 용기 내보세요. 먼저 인사하고 차 한 잔을 나누면 그 작은 선택이 하루를 따뜻하게 바꿉니다. 우리는 지금도 배우고 웃고 사랑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남이 짜준 계획대로만 사는 사람이 아니라 내 삶의 주인으로 오늘을 걸어가 봅시다. 영상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